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시다. 1, 2, 3, 4, 5의 5장 카드에서 2장 뽑을 때 소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를 x라 하자. 이때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2장 중에 소수가 몇 장이냐면 소수부터 체크하자. 2, 3, 5, 1이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소수를 뽑을 수 있는 게 제일 조금 뽑으면 몇 장 뽑을 수 있지? 2장 중에 0장 뽑을 수 있고 1장 뽑을 수 있고 또 2장까지 뽑을 수 있지. 우리가 2장의 카드를 뽑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1장 있을 수도 있고 2장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여기는 52분의 5장 중에 2장을 뽑으니까 근데 소수를 1장도 안 뽑아야 돼. 2, 3, 5를 하나도 안 뽑아야 돼. 그럼 1, 4 중에 소수가 아닌 것 중에 2개 뽑아야 되지. 따라서 52분의 여기는 한 장 뽑아야 되니까 소수 하나 뽑고 소수가 아닌 거 하나 뽑아야 돼. 따라서 아닌 거 하나 뽑고 소수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만 2개니까 소수만 2개 뽑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뽑은 개수가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분모 2장 뽑았고 분자도 2장을 뽑고 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순차적으로 다 구해야 돼. 계산부터 해야 되구나. 10분의 1. 10분의 2. 사실은 나머지 하나는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랬다. 왜? 더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는 10을 안 써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이제 평균. 평균의 뜻이 뭐였지? 총합. 0부터 2까지.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이건 이렇게 쓰지 말자. 실제 계산을 쓰지 말고 그냥 i는 1부터 3까지 할게.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 곱하기 p.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이게 바로 평균의 정의다. 일부러 다시 한번 표현했고 그러면 이제 계산에 곱해. 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6 2 곱하기 10분의 3 10분의 12니까 5분의 6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이번에 뭐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그럼 얘네를 제곱해주면 된다. 또 곱해. 식으로 한번 쓸까? i는 1부터 3까지 변수 제곱 곱하기 확률이다. x만 제곱이 됐다. 자, 그러면 세로로 곱하니까 0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4, 3, 12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가 되나? 자, 이제 분산. 분산의 정의 또 한번 써볼까?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그러니까 여기 5분의 9에서 5분의 6의 제곱을 빼자. 그럼 25로 통분해야 되고 45 빼기 36 45 빼기 36이니까 9가 되겠지. 자, 마지막 표준 편차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모 표시처럼 쓸 때 시그마. 시그마는 여기다 루트 분산이다. 루트 분할이다. 그래서 5분의 3이 답이 된다. 끝났죠? 지난 시간은 내용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다음 이산확률 변수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야. 끊어져 있는 것도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행운권 500장을 준비했는데 상금에 대한 행운권의 장수는 다음 표와 같다. 행운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자, 기대값이 뭐라 그랬지? 기대값이 뭐다? 그냥 그게 끝이다. 평균이다. 상금을 x라고 합시다. x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표가 변수와 확률로 이루어져 있는데 쟤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장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좀 수정해 주면 되지. 이거 얼마야? 100만?
그 다음에 5만이 좀 크네. 5만이 100장. 그 다음에 꽝이네. 얘가 383장. 합계는 자 합계는 전체 개수 500개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확률이잖아. 따라서 500으로 나누면 돼. 전체 500개니까 이게 확률이야. 개수를 확률로 이해하자. 이제 기대값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곱해서 더하면 되지. 세로로 곱해서 더하면 돼. 자, 따라서 10의 6승 곱하기 500분의 2 플러스 10의 5승 곱하기 500분의 15 5만 곱하기 500분의 100 플러스 0은 0 안 써도 되지.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평균이니까. 다행히 양심은 있네. 분산까지 안 물어보니까. 짜증날 뻔했는데 평균인데 참아줘야지. 0 2개 지우고 4제곱 0 2개 지우고 3제곱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울까? 그럼 분모가 전부 다 5다. 만 곱하기 2, 2만. 이거 완전 약분되나? 아니 완전 다 약분하고 해도 되네. 그치? 내가 지금 약분이 다 되는 건데 덜 하고 있어. 이건 이제 안 보여줘도 되겠지. 이건 산소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산수해야 되거든. 확률만 바꾸면 쉬운 문제다. 별거 아니다. 재원이 어제 몇 시에 잤어? 2시. 그 1시를 넘기지 않려고 그렇게 봐. 아니면 아예 날짜를 안 넣어도 괜찮아. 12시가 넘어가면 내일이잖아 사실. 그치? 거기 습관 들면 나 지금 계약할 때 힘든 거 알지? 이미 고1 때 겪었을 거야. 방학 끝날 때마다 진통을. 이 감성이 풍부할수록 밤에 엔돌핀이 돌아. 사람이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 근데 일찍 자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좀 이성적인 성향이 강해. 이성적이어서 아침형 인간이 좀 가까워. 근데 감성이 풍부할수록 저녁형 인간이고 밤에 뇌가 활성화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고 늦잠을 잘 수밖에 없어. 늦게 잤으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자기 성향이 있어. 근데 선생님도 저녁형 인간이거든. 그래서 밤에 누는 걸 좋아해. 밤에. 그거 이제 무한히 섬 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 아파. 해가 뜨면 자고 해가 뜨면 자고 계속 하잖아. 내성이 약해지고 몸이 이상해져. 실제로 내 몸은 그 정도로 원하는 리듬이 아닌데 약간 늙는 거지. 아예 해가 뜰 정도까지 버티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체는. 그래서 성향이 있다는 건 2시간 정도 차이날 수 있는 거지. 아예 밤낮이 바뀌는 게 맞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 수명이 줄어듭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네. 그 3교대 근무 있지? 경찰 그리고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밤낮이 바뀐 사람들 수명이 평균적으로 짧습니다. 심한 경우는 10년까지 차이 납니다. 평균 수명 기준이야. 되게 많이 줄어들어. 몸에 무리가 온다는 얘기야. 너무 즐기지 말고 약간 좀 선을 좀 긋는 게 좋아. 이거 넘지 말자. 이렇게 선. 자, 물론 뭐 일찍 자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원래 잘 자니까 그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그치? 부럽지 않아? 일찍 잘 자는 사람. 나도 누워서 뒷자리다 에이! 이럴 거면 놀아 하다가 망한 적 많거든. 아예 영화 한 편 더 보고 자야지 하다가 2편, 3편 막 보고 해가 떴네? 그 물속으로 빨리 숨어야지. 가족들이 알기 전에. 똑같아. 선생님도 똑같아. 자, 검은 바둑알 2개, 흰 바둑알 4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 꺼낼 때 검은 바둑알을 한 개당 750원, 흰 바둑알을 한 개당 150원의 상금을 받는다.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자, 이 상금이 X인데 아까는 상금이 계산하기 쉬웠지만 이번에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상금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얼마인지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공은 뻔해. 공은 2개,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몇 개 꺼내? 2개 꺼낼 거잖아. 그럼 첫 번째 2개 연계, 두 번째 1개 한 개, 세 번째 연계 2개밖에 없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상금을 다 계산해야지 각각. 그게 X가 됩니다.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상금이 X인 거야 항상. 무엇의 기대값인지 생각해야 돼. 그럼
그러면 검은공 두 개 값은 얼마야? 750원 두 개니까 1,500원. 그럼 750원, 150원, 900원인가? 150원 두 개, 얼마야? 300원. 그러면 이게 변수야. 표만 그릴 줄 알면 나머지 연산은 이제 안 할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확률. 검은공 두 개 뽑을 확률 몇 개 중에? 6개 중에 두 개 뽑는데 검은공 두 개 중에 두 개. 나는 가운데 안 풀고 여기 풀래. 6개 중에 두 개 푸는데 흰공 4개 중에 두 개. 가운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1에서 빼면 얘가 나오지. 굳이 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면 끝. 자, 상금을 구하는 과정만 침착하게 하고 확률을 잘 구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x, 변수 x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양수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 두 개는 양수야. 엄밀히 말하면 0 이상이 맞아. 0이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어. 분산은 0이 될 수 있어. 근데 평균은 뭐될 수 있어요? 음수가 가능해. 평균이 어떻게 음수가 가능하냐? x가 음수면 돼. x가 음수. x 값이 은행 값을 가지면 당연히 평균도 은행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로 나오고 분산과 표준편차는 절대로 음수가 아니야. 0 이상이다. 최소값이 0이다. 기억해놓고. 자, 100원짜리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에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앞면이 나온 금액의 합이네. 그러니까 앞면을 상금으로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면 되네. 그럼 또 계산해야지. 동전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칸은 빵원부터 출발해야지. 왜? 앞면이 나온 걸 돈으로 받는 거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앞면이 1개, 앞면이 2개, 앞면이 3개.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겠지. 앞면이 빵개야. 자, 동전 3개에 던져서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은 우리가 일일이 쓸 수 있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파 이상, 총 8가지지. 8가지 쫙 나뉘어서 앞면이 없는 거 xxx부터 찾아면 되는데 동전 던지기는 그렇게 안 풀고 다른 풀이가 있었지? 뭐였지? 동전 던지기는 일일이 풀지 말자 그랬어. 이제 경우의 수처럼 풀지 말자 그랬어. 뭐로 풀기로 했지?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동전 3개니까 할만하지. 동전 10개면 엄두도 못 내. 자, 따라서 독립시행으로 푸는 습관을 갖는. 독립시행은 2개 이상을 뜻하는 거야. 시행을 여러 번 했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식은 NCR, PR승, Q의 N-R승. 요게 이제 확률을 구하는 식이었고, 총 시행은 3번 던지니까 3 쉬고 앞면이 0개니까 0번. 그리고 P는 한 번 시행해서 앞면이 날 확률이니까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3승.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3개 중에 몇 개 나온 거야? 1개 나온 거지.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세 번째 거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총하고 1이 돼야 되니까. 그 독립시행은 세 번째 아니네? 여기 네 번째까지 있네. 이거 해야 되네. 나 이거 할래. 33, 2분의 1의 3승. 양 끝에 있는 게 계산이 쉬울 때가 좀 많긴 한데 꼭 그렇진 않지만 독립시행은 양 끝이 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지. 근데 좀 해보면 알겠지만 동전 3개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 식이 좀 길고 2분의 1이니까 계산이 좀 쉽긴 해. 전부 다 확률이 2분의 1일 때만 2분의 1의 n제곱이 된다는 표현을 했었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니까 계산이 쉬운 건 사실이야. 근데 2분의 1이 아닌 문제를 만나면 독립시행이 한 서너 칸만 벌어져도 저걸 계산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 독립시행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독립시행은 평균을 구할 때 표를 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공식 왜 배운다고? 배울 땐 싫다 그랬지. 근데 배우는 이유는 편해지라. 이 표가 필요가 없어. 누가? 독립시행만. 다른 애들 표 다 그려야 돼. 독립시행만 표가 필요가 없어. 자, 그거는 교재 순서를 따를게. 아직은 여기서는 그냥 해 하면서 독립시행이 시간이 걸리는 녀석이구나. 하나만 계산해도 NCR을 풀어야 되는데
통계는 다 푸는 거잖아. 모두 칸. 오래 걸리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되잖아. 자, 이제 오늘 배울 공식 들어갑니다. 평균 안에 1차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뭐 합성함수라고 하도 돼. x 자리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가지 지금. 평균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곱셈이지. 곱셈이니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또 분배가 가능하거든. 참고로 b는 상수거든. 상수의 평균인 거야.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b. b의 그것들의 평균은 b지. 70 상수. 평균은 70일 거 아니야. 그런 원리로 상수의 평균은 그냥 상수야. 따라서 또 곱하기 상수는 기호 밖으로 나가고 평균 밖으로 나가고 상수의 평균은 상수니까 a 2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게 결과. 이 녀석의 결과야. 가운데 부분은 증명 과정이고 증명 과정은 뭐 쓰고 싶으면 쓰고 결론만 알아도 상관은 없어. 자, 근데 분산부터는 좀 특이해. 평균 하나 더 써야 된다. 이게 몇 차까지 나올 수 있냐면 2차까지 나올 수 있어. 이번에는 바로 분배할게. 이렇게 과정 안 넣으시고 분배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x만 변수니까 x랑 만날 때만 평균이 자리를 지켜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상수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자, 이제 분산. 분산은 뒤에 있는 상수항이 무시가 돼. 분산의 특징. 뒤에 있는 상수항이 무시된다. 덧셈 뺄셈이냐. 요 A는 곱셈이지. 곱셈은 무시되지 않아. 자, 무시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아까 평균은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A, EX가 되잖아.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안 나가고. 잘 봐. 이게 중요해. 나가긴 나가는데 제곱이. 분산은 x의 개수가 나가면서 제곱이. 자, 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1차까지만 다루긴 한다. 2차는 다루지 않는다. 다음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별거 없는 게 여기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럼 여기도 루트 씌우면 돼. 이게 결과지. 여기도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a제곱은 뭐가 돼? 절대값이. a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a가 아니라 절대값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건 절대값, 루트의 제곱은 a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둘 다른 거야. 이거는 중3 때부터 여러분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개념이야. 언제까지 헷갈릴 거야? 지지 말라고 얘한테. 기본이라고. 제곱이 안에 있으면 절대값, 밖에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 다음 분산의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면 얘는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상수는 없어지고 표준 편차에서 상수는 없어지고 얘는 나가면서 제곱이 되면 얘는 나가면서 절대값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만약에 따로 가고 싶다면 원리는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운 건데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수학적인 철학을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덧셈 뺄셈 상수는 분산의 영향을 안 주거든. 표준 편차에도. 그러면 분산이 왜 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 분산은 고르다 고르지 않다를 판단하면 근거다. 분산의 크기가 크면 고르지 않다. 분산이 작으면 고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애들 수학 점수에 분산을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애들 수학 점수에 분산을 구했을 상태랑 우리 애들 수학 점수를 10점씩 더한 다음에 각자 1인당 10점씩 올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분산을 구하면 결과는 똑같다. 이게 소거된다는 건 그런 의미야. 빼기도 마찬가지야. b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 고르다 고르지 않다는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똑같이 올라간다면 또는 똑같이 내려간다면 고르다 고르지 않다의 개념은 바뀌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덧선 뺄세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산은 표준 편차는 클수록 고르다 고르지 않는다. 고르지 않는다. 작을수록 고르다. 요거 일단 메모해놔. 나중에 다시 할 거야. 클수록 고르지 않다. 작을수록 고르다. 참고로 분산이 작으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0. 이게 바로 모든 아이들의 점수가 다 동점일 때 이야기야. 자, 다 동점이야. 너무 고르지 않니? 이보다 더 고를 수는 없잖아. 그때 분산을 구해보면 0이야. 완벽하게 고를 때 분산은 0이야. 따라서 작을수록 고르고 클수록 고르지 않다. 들쭉날쭉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정도 해놓고 문제를 풉시다. 자, 평균이 나오네. 분배하자. 공식 받은 거 배웠지? 마이너스 4 2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7이다. 첫째 주 공식 썼습니다. 3 이항하고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마 4로 나누면 5가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 해결했고. 자, 두 번째 분산이 나왔네. 분산은 삼성부터 지운다. 요거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얘가 개수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 평균은 그냥 나가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냥 안 나가. 분산은 어떻게 나가? 제곱해서 나가. 따라서 4 분산이야. 분산은 얼마다? 3이다. 뭐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이게 어디 들어있었어? 어제 본 적 있잖아. 분산이 들어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해내야지. 이게 여기 들어있었어.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거 분산에 들어있었다. 분산에 그대로 넣은 거야, 10을. 그럼 이제 평균 여기 써있잖아. 너 끝났잖아.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25.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28이 되겠지. 그러니까 분산 공식을 외워져 있으면 되게 쉬운 상황이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니까. 633? 똑같으면 한 번 더 할게. 내가 오늘도 공식만 알면 외울 수 있으면 쉬운 단어야. 전개. 그럼 이 x는 2라고 결과가 나오고 뭐 표준 편차는 바로 1이다. 더 이상 혼낼 필요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고 x제곱 평균. 어디 들어있는 녀석이라고? 분산에 들어있지. 그럼 분산은 얼마인지 알아야지. 분산 얼마야? 1이지.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보이지? 기호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우리가 손으로 쓰면 U자처럼 보여. 옆으로 누운 U자처럼. 상당히 표현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상한 표현, 세모 같은 이런 쓰고 있는 이유가 그리기 어렵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거꾸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지. 반대니까. 그렇지? 분산 1이야. 그럼 분산에다가 아까 공식 뭐야?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게 분산의 정의야. 는 1이겠지 그럼? 자, 평균 써있잖아. 2라고. 2 집어넣으면 되잖아. 답은 얼마야? 5가 되겠지. 그렇지. 이해했네.
3272, x제곱의 평균 5284, 그리고 2ax 플러스 b가 50이고 2ax 플러스 b가 1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연산 문제네. 아주 간단할 것 같아. 전개 a 2x 플러스 b가 50. 근데 평균이 70이야. 그대로 집어넣어. 하나. 그 다음에 상수항 지워. a는 나가면서 제곱. 분산 안 써 있어. 그지? 그럼 분산 구해야겠네. 요거 잠깐 구하기 위해서 분산도 구한 시간 잠깐 가지면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5284라고 써있고 72, 아이고 71 제곱하래. 숫자가 너무 크다니? 귀찮네. 어쩔 수 없지. 5184? 100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 자, 분산은 100입니다. 여기도 100 대입하니까 a제곱은 100분의 a는? 그렇지, 풀만 나와야 정상이야. 10분의 1 하면 틀린 거야. 풀만데 양수니까 10분의 1인 거야. 음수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자, a 구했으니까 너 끝났지?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제 평상시에 언제 쓰느냐?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일단 방금 공식을 써서 자, 이걸 구하시오라. 그럼 나 뭐만 구하는 거야? 평균만 구하면 되잖아. 그 평균은 이거 오고 표 그려서 풀기. 이해되죠? 근데 k 값은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확률의 총 합은 얼마다? 1이다. 1, 2, 3, 4 넣어서 다 더하기 1이다. 그래서 k 값 구해서 평균만 구하면 돼. 지난 시간 배운 거 똑같아 이거. 638 평균사 분산 3. 자,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의 평균인 거지. 그럼 완전 제곱부터 전개하자. 평균만 내가 2차식까지 정리하는 거 연습하자 그랬지. 그럼 평균은 여기 4 써있어. 대입하면 되지. 그럼 x제곱의 평균은 또 누구 이용한다? 분산이 이용한다. 가능하지? 별거 없다는 얘기지. 쉽습니다. 말이 어렵네. 오래돼갖고 내가 기억이 갈망하네. 이 키라는 녀석. 키가 여러분 모의고사에 이상한 점수 하나 있지 않아? 여러분의 점수가 원점이지. 원점. 원래 점수. 여러분 점수 써있고 퍼센트 나오잖아. 근데 표준 점수 있지 않아? 관심 없어? 성적표에? 여러분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 과목별로. 그게 평균이 100이야. 표준 점수는 평균이 얼마라고? 100. 표준 점수가 막 90 막 이렇게 받아놓고는 왠지 높아. 그런 희망의 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표준 점수는 평균이 100점입니다. 그렇게 표준 점수라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새로 만들어낸 점수고 그거 왜 만드냐면 상대적으로 잘 본 과목을 정시 때 사용하기 위해서요. 수시에서는 등급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정시에서는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점수로 따지잖아. 근데 원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로 들어가. 경쟁할 때. 그래서 가끔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영어 100점하고 수학 100점이 있으면 둘이 점수가 동점일 것 같잖아. 한 과목씩 100점이 서로 교차해서 맞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과목은 중요할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 100점이 표준 점수로 바꾸면 한 친구는 140인데 예를 들어 표준 점수 140점인데 또 다른 친구의 다른 과목 100점은 170, 180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올 때도 있어. 쉽게 얘기하면 어려울 때 100점하고 쉬울 때 100점하고 똑같은 대안. 좀 생각해봐. 좀 다르지, 그치? 그걸 반영한 게 표준 점수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넣지 않고 그런 경우까지 다 감안한 표준 점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복잡한 녀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 변수는 x라고 봐야 되는 게 알파벳 때문이 아니라 x의 평균, x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일단 기본 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을 x의 평균 n이다. 실제로 평균을 n이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는 상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변수가 아니라 n은 x는 변수, n은 상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가 시그마네. 시그마 기호 그려졌지. 시그마 x가 시그마. 그러니까 요 시그마는 함수 fx 할 때도 f고 이 시그마는 그냥 k 같은 함수인 거예요. 같은 기호지만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 대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돼. 얘는 옆에 x가 있고 얘는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숫자로 줄 걸 문자로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t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t는 이건데 t를 x의 표준 점수라고 하죠.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표준 점수야. 근데 실제로 t가 저렇게 생겼는데 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 숫자 값은. 그래서 저 값이 실제로 표준 점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 모의고사 잘 보면 표준 점수가 t가 이런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써 있을 거야. 여러분 모의고사에. 공개가 되어 있어. 궁금하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t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딱 100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 얘는 지금 평균이 80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니다. 그 실제 우리 모의고사의 표준 점수는 아니야. 어찌됐건 t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해. t의 평균과 t의 표준 편차 이렇게 두 문제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t가 뭐였어? t가 여기 이렇게 써있지? 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변수는 뭐밖에 없다? 얘만 변수야. n하고 시그마는 뭐야? 상수야. 그러면 이 식을 해석할 때, 이 전체 식을 볼 때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여기 1차 함수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외모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거 ax 더하기 b야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a가 뭐고 b가 뭔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따라서 저 t 자리에 저 식을 집어넣는데 괄호를 좀 풀어서 정리하자. 자, 선생님 괄호 풀었거든? 괜찮니? 괄호를 푼 거야. 그럼 여기서 몇 차식 얘기해? 그럼 A, B 찾아. A 어디 있어? A X의 개수. B 어디 있어? D. 전부 다. 그래서 A, X 사이에 플러스가 있다고 상상하면 플러스 B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전개하면 A, EX 플러스 B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 거야. 생긴 거는 좀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냥 다 상수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 그리고 이 X를 출제자가 뭐라고 줬어? M? 이라고 줬지. 여기다 M을 대입해. 그럼 얘네들이 어때? 지워져. 똑같아. 따라서 얼마야? 80. 오케이. 80. 이렇게 푸는 거야. 똑같은 거 한 번 더 할게. 또 보여줄게. 선생님이 표준 점수의 여러분 진짜 표준 점수의 평균 100이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래서 100을 넘어야 내가 평균을 넘었구나 정도 받아줘야 돼.
막 95 나왔다고 왠지 95%의 느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진짜 무식한 소리니까. 평균이 100이야. 모의고사. 자, t 자리에 쟤는 또 그대로 집어넣지. 10분의 아니고 시그마. 그러면 이번에도 A, B인데 시그마는 B 상수하면 어떻게 한다? 없앤다. 그리고 A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된다. 절대값. 공식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어. 자, 그럼 이 절대값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을 건데 시그마의 부호는 내가 항상 뭐라 할게? 무조건 양수만 돼. 최소값이거든. 분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곱하기인데 시그마 x가 뭐래? 시그마 써있죠. 그래서 얼마야? 그렇지.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구해냈습니다. 좀 못생겼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육사 3번. 선생님 어렵고 중요한 물론 중요한 거는 쉬워도 중요합니다. 왜 다 중요하냐? 다 출제가 되니까. 오늘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2페이지 정도 나오기 적절해. 1페이지일 수도 있겠다. 좀 쉬운 편이니까. 1, 2페이지 적절해. 근데 내가 많이 강조할 때 다 어디야? 3페이지 이상부터는 항상 강조해. 왜? 어려우니까 더 조심하라고. 더 열심히 받아들이라고. 자, y는 ax 플러스 b의 평균. 무슨 뜻이야? y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y의 평균이 15다. 그 다음에 분산은 당연히 쉼표니까 y의 분산이 44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둘째 줄에 나온 해석이야.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써있어. ax 플러스 b라고. 그대로 집어넣어. 전개. 그 다음에 얘도 ax 플러스 b 집어넣어. 상수하는 소거가 된다. a는 나가면서 제곱이 된다. 분산은 제곱, 표준 편차는 절대값.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 b를 구하는 건데 평균과 분산을 아직 모르지. 위는 어디서 구해? x잖아. x의 평균과 분산을 여기서 구해야지. 그럼 여기도 넣으면 되지. 평균 구해서 대입, 분산 구해서 대입. 그럼 a, b 문자 두 개씩 두개 열리는 거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표는 x로 주고 물어보는 건 y로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지. 하지만 공식으로 푼다. 끝. 육사 5번. 그래서 표를 y로 푸는 게 아니라 x를 기준으로 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남자 넷, 여자 둘 어떤 동아리에서 3명을 뽑을 때 남자 면의 수를 x라 하자. 그러면 표를 그리는 건 x로 그릴 수밖에 없다. y로 그리는 게 아니다. 왜? y의 평균은 y의 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y가 3x 빼기 2니까 공식 써서 결국 필요한 건 2x, x의 평균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게임이구나. 그러니까 표를 그릴 때 x로 그리는 게 쉬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이제 x가 지금 3명 중에 남자 위원이니까 제일 적으면 0명. 0명 가능한가? 안 되네. 3명을 뽑는데 남자가 0명이면 여자 3명이어야 돼. 자, 따라서 남자는 최소한 몇 명? 1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표 바로 그릴 때 어려운 사람은 이거를
생각을 해봐. 4명, 2명인데 3명이야? 그러면 3명, 0명. 2명, 1명. 1명, 2명. 이렇게 다 써보면 1, 2, 3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어디부터 할까? 나 3명부터 할게. 난 0이 들어있으면 쉽다고 생각해. 그래서 6명 중에 2명, 3명 뽑는데 남자 4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그 다음에 뭐 1을 할까? 1? 뭐 여기에도 상관없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여기 할까? 6시 3번. 남자 1명, 4명 중에 1명, 그리고 2명 중에 2명. 괜찮은데. 뭐 1이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나머지 한 칸 여러분이 찾으시고 곱해서 평균 구해서 돼. 지금 평균을 x를 기준으로 풀고 있구나. 이 y 중심이 필요가 없다. 어차피 x로 귀결되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물어본 말 자체가 x에 관한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자, 649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주사위가 좀 특이하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는 주사위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여러분 주사위가 우리 정육면체만 있는 건 아니야. 출제자가 만들면 얼마든지 있어. 실제로 정사면체 주사위 팝니다. 정12면체, 정20면체 다 팔아. 중학교 때는 정12면체가 어떻게 생겼어? 정8면체 어떻게 생겼어를 꼭 외웠어야 되거든. 근데 고등부에서는 그거 못 외운다고 틀리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어떻게 생겼지? 걱정하지 말고 이름만 이해하면 돼. 정4면체 똑같은 면이 4개. 정8면체 똑같은 면이 몇 개? 8개. 그럼 정20면체까지 있거든? 그것도 외울 필요는 써 있으니까. 그냥 문제 나와. 20면체면 숫자로 따지면 1부터 20까지 써 있는 거야. 만약에 자연수 순서대로 넣어 있다면. 지금은 정6면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주사위라고 봐야 되는데 1, 2, 3, 4, 5, 6이 아니라 1, 1, 1, 2, 3, 3이라는 특이한 개수가 좀 다르게 써있는 주사위다. 윗면에 잡힌 수를 x라 하자. 그래?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이니까 이 녀석의 평균이니까 결국 이 문제도 x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 그럼 x의 편을 그려야지. 계속 반복이지. 자, 윗면에 있는 숫자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겠지. 자, 1이 날 확률 몇 분의? 6분의 몇 개? 2는 6분의 1, 3은 6분의 2. 자, 그 평균 구해서 대입 끝. 아주 심플한 내용이 되지. 자, 연속은 조금만 할 건데 드디어 통계의 소단으로 두 번째인데 자,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변수 이름은 이상 확률 변수다. 함수 이름은 확률 뭐? 질량 함수다. 다시 뭐 풀네임은 이상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인데 포인트만 적으면 변수의 이름은 이상이 포인트고 함수의 이름은 질량이 포인트야.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게 된다. 이산의 뜻이 뭐라 그랬지? 이산의 뜻. 셀수 있는. 오케이. 얘는 셀 수 없어. 뭐 있어? 우리가 측량한 거 다. 끝 아니야? 점점점이야. 굉장히 무수히 많아. 길이, 넓이, 부피,
온도, 시간 이걸 어떻게 세? 셀 수가 없어. 쌤 디지털 시계 1초 2초 세잖아요. 그거 더 적을 수 있지. 따라서 1초 2초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야. 이런 게 연속 확률 변수다. 이때 함수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 불편하지. 내가 지난 시간에 이름이 불편하다. 근데 외워야 된다. 이름을 알아야 푸니까. 안 그러면 문제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두 문제를. 전혀 양상이 달라져. 전혀. 자, 그리고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1이지.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시그마의 개념이 필요하잖아.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이렇게. 풀네임을 쓸게. 여기서는 이 함수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인데 풀네임은 이거야. 중요한 건 밀도라는 이름이야. 야, 왼쪽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 여기도 똑같은 거 확률 기대 함수니까. 를 여기서는 fx를 갑자기 사용해. 다시 fx라는 함수를 진짜로 써. 여기서는 확률 질량에서는 특별한 형태가 없다고 봐야 돼. 특별한 형태는 없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쓰는 거 한번 연습해봐. 이 문제에서는 이라고 표현했었어. 하나 예를 들어줘요. px는 r, px가 r을 하면 이거 예를 들기 힘들어. 독립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예를 들 수 없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p를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썼거든. p라는 표현을 썼거든. x가 얼마의 확률 이렇게. 얘는 그냥 fx야. 함수. 그럼 확률 총합을 어떻게 구하냐? 갑자기 정적분이야. 우리 정적분 뭐 구할 때 쓰게? 넓이 구할 때 쓴다 그랬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큰 차이점. 부정적분은 함수를 구할 때 쓰는 거고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럼 얘는 넓이가 1이다. 근데 이건 확률의 총합이라고 그랬지. 그 말은 넓이가 확률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제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서부터는 넓이가 곧 뭐다? 확률이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있으면 이렇게 이상한 개념을 쓸 필요가 없었어. 근데 셀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뭔지 알아야 돼. 정의역. 정의역은 뭐야? x의 범위지.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정의역은 x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치수잖아. 뭐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접근하면 1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알파는 정의역을 뜻한다. 정의역. 그러면 총합 말고 구체적인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A부터 B까지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식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어? P X는 A1 확률 더하기 P X는 A 플러스 1을 확률 쭉쭉쭉 더하기 P X는 어디까지? B까지 그냥 하나씩 다 더했잖아 확률. 1부터 3까지 확률을 어떻게 더해?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렇게 하나씩 더했잖아.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접근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A부터 B까지야? 접근하면 이게 확률이야. 이 확률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자, 이 정도 필기하고 넘어갈까?
등장 안 하고 연속이 먼저 나왔을까? 필기만 해. 정말 이제 공식이 많이 나와서 내가 좀 싫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요 지점부터거든. 헷갈릴 때마다 이 표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 표를 아예 사진으로 내 뇌가 사진 찍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놓고 이 표가 끝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써놨어. 다음에 또 필기할 때 내가 이거 또 쓰면 여러분들은 밑에 부분을 채워 쓰면 되지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거야. 다음에 선생님 요 표를 다시 분포부터 다시 이어갈게라고 얘기할 거야. 그때 여기서부터 채워 넣으면 돼. B, N, P고 N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고 N, M, 시그마 제곱. 이 M 뭐게? 평균. M은 아까 평균을 M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여기서는 상수를 뜻해. 평균, 표준 편차. 평균값, 표준 편차 값을 그냥 문자화로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숫자야. 숫자를 뜻하는 거야. 평균 구해서 여기다 쓰고 표준 편차 구해서 여기다 써놓으라는 얘기야. 제곱이 붙어있는 분산이랑 마찬가지지. 표준 편차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랑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이하분포, 정규분포 각각의 대표 분포다. 대표하는 분포. 분포라고 하는 분포. 이 대표는 고유명사는 아니야, 그냥. 내가 붙인 거야. 대표한다. 이렇게. 분포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관해. 이상확률 변수는 이항분포가 대표 분포고, 연속확률 변수는 정규분포가 대표 분포야. 아직 책의 순서가 원래는 여기까지 다 나오고 이상으로 넘어갔었는데 책의 순서가 바뀌어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로 넘어온 상태.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로 돌아가서 양쪽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분포 두 개를. 자, 연속확률 변수인 것을 골라라. 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자, 학생의 키 이산이야, 연속이야? 키는 길이에 해당하잖아. 길이, 넓이, 부피는 다 연속이야. 몸무게? 연속이지. 몸무게를 어떻게 세? 너 몸무게 5개 이렇게 셀 수 있어? 5kg? 아니 5.2221234kg 어떻게 할 거야? 킬로그램. 자, 학생의 나이. 여기서 나이는 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셀 수 없는 건데 나이는 우리가 정수로 표현하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런데 우리 자연수로 대답 안 해? 여러분? 내 나이는 2와 3 사이 뭐 이렇게 표현해? 그렇지 않고 몇 살? 이러잖아. 일상 통용되는 개념으로 갈게. 나이는 자연수라고 가정할게. 그럼 쟤만 틀을 수 있는 거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되어 있다. x는 k. fx는 k라고 되어 있고 얘들아 이거 지금 곱하기 아닙니다. 이건 여기 함수가 끝난 거고 이 괄호는 정의역이 써 있는 거야. 함수는 여기서 끝났어. k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야. x가 없으니까. 상수 함수는 가로 y 가로선이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나? 배차 간격이 10분인 지하철을 5분 이내에 탈 확률. 이상이라면 셀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할 수 있잖아. 잠깐만. 됐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표구에서 풀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프가 상수함수야. 왜? 내가 배차 간격이 10분이 정확하다고 가정해. 그럼 내가 0분 기다릴 확률과 1분 기다릴 확률과 2분 기다릴 확률, 3분, 10분 기다릴 확률 이것들이 달라질까? 다 똑같겠지. 그래서 상수함수로 나타나. 배차 간격이 10분이면 정의역은 x값이 0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 여기서 x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가정하자. 운 좋으면 바로 타기가 0분이야. 운 나쁘면 도착하자마자 출발했겠지. 그럼 몇 분 기다려야 돼? 최대 10분이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의역이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이야. 따라서 밑변 10, 높이 k니까 k는 10분의 1이야. 이렇게 k 값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계산해볼까? 내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내렸지? 내가 10분이 배차 간격인 지하철을 5분 이내에 탈 확률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 5가 이렇게 있을 거고 5분 이내면 0부터 5까지니까 요 확률 구하는 거지. 여기서는 확률은 0부터 5까지 적분이니까 0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밑변 5, 높이가 10분의 1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연소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로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개념이다. 근데 여기서도 확률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게끔 세팅을 하면 되는 거야, 확률. 저희도까지 수학자들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선생님도 다 아이디어 아니고 배운 겁니다. 자, 얘도 상수함수야. y는 k 방금 형하고 똑같네. 그런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6분의 1부터 6분의 1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범위지. 그럼 밑변 얼마야? 6분의 2지. 6분의 2 높이는 k 얼마 나와야 돼? 끝 k 값을 구하시고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됩니다. 자, 653번. 근데 적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지금 실제로 적분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적분의 개념이 넓이다를 아니까 이렇게 적분을 기호는 적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 단 직선만 적분 안 해도 된다고 했지. 곡선은 적분해야 돼. 그럼 적분은 몇 차씩 붙어요? 2차부터요. 2차부터는 적분을 실제로 해야 돼. 하지만 얘도 몇 차야? 1차지. 참고로 직선의 방정식은 대부분 잘 풀지.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 찾고 y절편 찾아서 두 점을 이으면 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x 플러스 b에서 이 b가 없는 단항식 형태지.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여기를 찍고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게 그리고 음수면 내려가게 그리면 돼. 근데 지금은 AFO가 안 써있어서 아직 알 수 없지. 그런데 알 수 있어. 왜냐면 0부터 2까지라고 했는데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지. 적분값이 1이 돼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적분했을 때 음수가 나온 적이 있었어. 맞지? 언제 그랬지? x축 아래를 적분하면 음수가 됐지. 근데 지금 우리는 확률을 구하고 있지. 확률이 음수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 확률은 양수여야 되니까 결론 정의역 기준 fx는 그냥 x축 위에 있어요. x축보다 내려오면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x축 아래로 내려오지 마가 가정이 되겠어. 따라서 이 그래프가 맞는 거야. 만약에 밑으로 내리게 기울기가 음수게 그린 사람은 이렇게 접근할 거니까 당연히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여기서 4a는 양수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넓이니까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밑변이 2고 높이는 2 집어넣어.
8회인가? 높이는 8회네. 따라서 2 곱하기 8회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돼? 따라서 A 값은 8분의 1. 예상한 대로 양수가 나오긴 했네. 지금은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왜? 다 직선의 넓이니까. 삼각형, 사각형 넓이일 뿐이니까. 656번. 오, 10분 다 됐네. 자,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655번까지 해야 되나? 655번.